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50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연구센터는 2024년 반 세계의 핵탄두 데이터를 공개했는데요. 북한에 있는 핵탄두 수가 1년 만에 10기가 늘어나 50기가 됐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북한에 아무리 핵탄두가 늘어나도 북한 내부는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합니다. 자신들의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요란을 떨며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상황이 드러나자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시험 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일삼았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며칠 전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하고 나서 수모를 만회하기 위해 사흘 만에 또 도발을 한 것이죠. 북한은 전술 핵탄두 장착을 목표로 하는 KN-23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으며 킨잘과 유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도 이어왔습니다. 이를 보면 북한의 무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한국을 의식한 듯 이 미사일들은 수출용이 아닌 대남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물풍선 테러도 시작됐습니다. 풍선 아래 비닐봉지에는 담배꽁초, 폐건전지, 천조각 등 각종 쓰레기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오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짠하기 그지없는 쓰레기였죠. 아무리 북한을 선전하거나 남한을 비방해봤자 거기에 현혹될 한국인은 하나도 없다는 걸 잘 알기에 분풀이식 쓰레기를 담아 보낸 것입니다. 김여정은 이 오물풍선이 북한이 보낸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는데요. 표현의 자유로 똥을 싼다니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내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면 지금 북한 도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부는 당장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비석 앞에 한 남성이 조심스레 다가갑니다. 붉은 글씨가 새겨진 이 비석은 김일성 기념비로 추정되는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비석에 힘차게 먹물을 뿌립니다. 먹물로 비석에 새겨진 글씨는 영어 N자였습니다. 이는 세조선을 의미함과 동시에 김가 세습 동식을 상징한다는데요.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가의 흔적들을 파괴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이들은 본인들을 해외에 기반을 둔 북한 반체제 조직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해외 북한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 얼굴에 X가 그려진 옷을 입거나 자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새기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개한 성명서에는 자신들의 목표가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숙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너무나 대담해 보여 발각되는 즉시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망명을 도왔던 반북단체 자유조선과 유사한 단체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배포한 영상에서 북한은 사실과 달리 항상 지상낙원으로 표현되었기에 이 영상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서 사실상 반역 행위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 인터넷으로 배포할 정도라면 조직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며 북한이 숨기고 있는 내부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격동기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내부의 또 다른 반체제 조직과 연락체계도 구축하고 있으며 외국 조직과도 연계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곧 북한의 정권이 몰락한다는 말이 머지않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굶고 굶어서 결국 외부로 터져나온 그들의 실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점점 더 도발 행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물풍선에 이어 남북을 잇는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남북한을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확실시하려는 발버둥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선 철로는 남한 제진역과 북한의 금강산 청년역을 잇는 철로로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해 합의해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였습니다. 다음 해인 2007년엔 철도시험 운행도 진행됐으나 실제 정기 운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하고 동해선의 남측 강릉 제진 구간의 연결 사업도 추진되면서 남북철도 사업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철도는 계속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라기라도 하듯 갑자기 철도를 철거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죠. 이런 상황들은 모두 북한 내부의 불안한 현실을 감추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최근 등장한 반정부 단체인 세조선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장마당 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청년층을 일컫는 신주어입니다. 이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유소년기에 겪으며 북한의 배급제가 아닌 장마당 활동을 통해 극한의 생존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장마당에서 외국 문물을 접했고 자본주의 체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에 순응하기보다 자신의 자립을 중시한다는데요. 더군다나 장마당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한국의 문화와 실상을 파악하고 있어 세뇌도 통하지 않는 특이한 세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조선의 핵심 인물들도 장마당 세대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로 파견된 장마당 세대가 일으키고 있는 폭동이 그 이유입니다. 폭동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임금 체불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첫 폭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은 전시 준비 자금을 명분으로 임금을 체불하자 공장의 북한 측 관리자들을 인질로 잡고 화염병을 던지며 거센 폭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러시아로 퍼진 폭동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지며 북한의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북한 체제에 복종하던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의거해 스스로 폭동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기에 장마당 세대의 위험성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심상치 않은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조선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창당되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보위성의 장성급 3명이 탈북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통해 탈북했으며 그중 한 명은 국가보위성의 국장급 고위인사로 중장에 해당하는 인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확한 탈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북한이 겉으로 드러내는 군사력과는 달리 그 실체는 성능을 가늠하기 어려운 재래식 무기의 존재와 움직일 여력이 없는 호락한 방산 현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급비상으로 숨기고 있는 고위력 괴물탄도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다는 내용이 북한 내에서 암암리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리 없는 김정은의 압박은 더 극심해지며 북한 고위 간부들의 탈북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과 자유에 대한 동경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